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 일부 직원과 만남. 이번에 7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쓴 책의 4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런 질문들 간혹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헷갈려들 하십니다. 자, 우선 이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포괄임금제랑 통상임금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포괄임금제라는 건 뭐냐?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일하는 거를 대략 이제 뭐 이 직원은 한 달에 300을 받는다, 혹은 뭐 400, 500을 받는다라고 금액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A라는 직원은 500만 원을 받아. 근데 그 안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연장수당, 뭐 기본수당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500만 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산하는 거죠. 역산. 먼저 받는 임금, 월급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역산을 해서 연장 근무 수당과 기본 수당, 무슨 수당, 야간 수당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통상임금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급 얼마, 뭐 여기에 따른 뭐 연장 수당 얼마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월급 급여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통상임금제죠. 이게 일반적인 계산 방식인데, 포괄임금제라는 건 거꾸로 정해놓고 역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포괄임금제로 예를 들어 300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직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일한 것보다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소송을 넣은 거죠, 법원에. 법원에서는 쭉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이 기업은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하지 않으면 너무 근무가 불규칙하고 시간도 뭐 안 맞고 이래가지고 아, 이건 힘들겠다. 그래서 아, 회사에서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니 통상임금제로 계산을 기본급부터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아, 이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하는 게 맞다.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이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법원에서.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의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도 무조건 포괄임금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회사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포괄임금제로 하면 뭐 그 안에 퇴직금부터 해서 뭐 연장수당 이런 게 다 포함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정확히 해보니 그게 지급해야 될 금액보다 적다 그러면 이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이 되려면 원래 줘야 되는 것보다 금액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계산한 것보다 포괄임금제가 높다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포괄임금제로 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44페이지에 키포인트로 해서 포괄임금제는 총급여를 역산하는 임금설계 방식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각종 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되면 이는 안 됩니다. 이는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그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